이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한국이 미국 사막에서 고철 덩어리를 사와서 전 세계를 무릎 꿇렸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고철이 아니라 폐비행기 무덤에서 건져온 40년 된 폐기물이요. 4천억 원짜리 최신 해상 초계기를 포기하고 단돈 100억 원에 산 고철 덩어리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가 미쳤다고 조롱했는데 말이죠. 특히 프랑스의 세계적 군사항공 권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P3CK는 고철에 페인트 칠한 날개 달린 관이라고 비웃었죠. 청중들은 박장대소했고요. 하지만 그 교수가 직접 한국에 와서 본 건 충격 그 자체였어요. 4천억 원짜리도 못 잡는 신호를 100억 원짜리 고철이 완벽하게 포착해냈거든요. 더 미친 건 이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이 줄을 서서 이 고철 기술을 사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유럽까지 모두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CNN은 고철에서 첨단 무기 탄생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100억 원이 4천억 원을 이겼다고 특집 다큐를 만들었어요. 정말 미친 반전 아닌가요? 폐기물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건지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이건 진짜 실화예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일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어떻게 폐비행기 무덤의 고철 덩어리가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 교수를 완전히 굴복시킨 한국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릴게요. 오만한 유럽 권위자가 어떻게 한국 앞에서 무너져 내렸는지, 고철이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립항공우주대학에서 군사항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클라라 벨몽입니다. 20년간 나토 항공자문위원을 맡아왔죠. 그런데 작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방산학회에서 정말 어이없는 발표를 들었어요. 한국이 미국 사막에서 폐기된 P3 기체를 사다가 해상 초계기로 개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늘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제 전투기, 독일제 잠수함, 프랑스제 헬기를 사와서 조립하는 정도였죠. 직접 만든 적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항공기 개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항공 선진국만이 가능한 첨단 영역이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폐기된 기체를 개조했다고요? 게다가 그것도 40년 된 구형 P3를 말이에요. 저는 즉석에서 반박했습니다. 안전성부터 의심스럽다고 말했어요. 폐기된 기체라는 건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언제 공중에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물건이죠. 그런 걸 가지고 하늘을 지키겠다고요? 정말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웃긴 건 경제 논리였습니다. 4천억 원짜리 최신 해상 초계기와 100억 원짜리 고철을 비교한다고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도박이었어요.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볼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P3CK는 고철에 페인트 칠한 날개 달린 관이라고 했습니다. 청중들은 웃었지만 한국 대표단은 분노에 찬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역사적 편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잖아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군사기술은 여전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에어버스 여객기를 만드는 항공 강국입니다. 미라주 전투기로 세계 시장을 휩쓴 전통도 있어요. 그런 프랑스의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한국의 시도는 너무나 초보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말이 안 됐어요. 40년 된 기체의 골격을 그대로 쓰면서 최신 장비를 넣는다고요?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무게 중심은 맞출 수 있나요? 전자기 간섭은 괜찮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P3CK 프로젝트는 곧 실패할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성공한다 해도 성능이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억 원을 버린 셈이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P3CK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는 초청장까지 받았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가서 그들의 실패작을 확인해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국의 무모한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율적인지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가방 속에는 P3 기체의 한계를 분석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40년 된 기체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온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예상보다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내일 사천 공장에서 P3CK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과연 무엇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서 보낸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료들을 점검했어요. P3 오라이온은 분명 명기였지만 이미 퇴역한 구형기였습니다. 아무리 개조해도 최신 해상 초계기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고철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제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깨트릴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깔끔했어요. 현대적인 경납고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작업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안내받은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낡은 P3 기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뼈대만 남아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해부학 표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기체의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날개, 동체, 꼬리 날개가 각각 다른 작업대에 놓여 있었어요. 엔진도 완전히 분해되어 부품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기체를 완전히 해체해서 모든 부품의 상태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교체해야 할 건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새 부품으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새 비행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옆 작업 라인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형 대잠 레이더가 설치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였어요. 전자광학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고해상도, 영상 시스템까지 모든 게 최신형이었어요. 이런 장비들은 개당 수십억 원씩 하는 고가품들이었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도 설치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신 해상 초계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고철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형 기체를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하고 측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명품 시계를 조립하는 장인들 같았습니다. 대충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어떤 부품을 언제 누가 작업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기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모든 용접 부위를 엑스레이로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피로 균열이나 부식 부위는 완전히 교체하거나 보강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건 고철 재활용이 아니라 첨단 항공기 제조 과정이었습니다. 항공기 개조 책임자가 나타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기존 기체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최신 기술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성능은 최신기 수준이지만 비용은 절반 이하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조할지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무게 중심, 전자기 호환성,
진동 특성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고철이 아니라 새로운 기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최신 장비를 달아도 기본 플랫폼이 40년 된 기체인데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요?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경납고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 예상과는 많이 달랐지만 여전히 실제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계획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분명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가능성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공한다면 항공기 개조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구형과 신형의 절묘한 조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비행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개조 완료된 P3CK의 첫 시험 비행을 직접 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천 비행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들, 해군 장교들, 그리고 미군 참관단까지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서 있는 P3CK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겉모습은 분명 구형 P3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기체 표면이 새하얗게 도색되어 있었고 각종 안테나와 센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최신형 항공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같은 기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조종사들이 나타나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베테랑처럼 보이는 공군 대령과 젊은 해군 소령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엔진이 시동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40년 된 엔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완전히 새 것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이륙 순간이 왔습니다. P3CK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속이 매끄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아했습니다. 마치 백조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구형 기체라고는 전혀 믿기 어려운 비행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바다 위에 설치된 모형 잠수함을 탐지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정말 실전 같은 상황이었어요. 관제탑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중계되었습니다. P3CK가 목표 해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탐지 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탐지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구형 장비로는 불가능한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했다고 했어요. 미군 참관자 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개조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탐지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좌표 오차가 미터 단위였어요. 최신 해상 초계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믿기 어려웠어요. 더 놀라운 건 다중 목표 추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식별하고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건 최신 시스템에서나 가능한 기능이었는데 말이죠. 실시간 데이터 전송 능력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 즉시 지상 관제소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화질이 정말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고철이라고 비웃었던 기체가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조종사와 지상 관제소 간의 교신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음질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도 인상적이었어요.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약 2시간의 시험 비행이 끝나고 P3CK가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려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잘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조종감도 최신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가진 모든 상식과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건가요? 그날 시험 비행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P3CK는 단순한 개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로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실전 같은 순간 시험 비행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어요.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과 실제 작전 환경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국 측에 실제 초계 임무 동승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동해에서 실시하는 정기 초계 임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성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벽 3시에 부산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지만 기지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간 초계 임무를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P3CK 조종사인 김소령을 만났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오늘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동해 북방한계선 근처를 초계하면서 수상함과 잠수함 동향을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잠수함 활동이 활발한 시간이라 더욱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비행 준비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고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우주선 발사 준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륙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P3CK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야간 이륙인데도 전혀 불안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각종 장비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명하고 정확했어요. 동해 상공에 도착하니 본격적인 초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위의 모든 움직임을 꼼꼼히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조작사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미세한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약한 신호라고 하더군요. 정밀 분석 결과 잠수함으로 추정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위치는 동해 중앙해역이었습니다. 즉시 좌표가 계산되고 본부에 보고되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4천억 원짜리 최신 해상 초계기도 가끔 놓치는 미세한 신호를 한국의 P3CK가 정확히 포착해낸 거였습니다. 추적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목표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첨단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해군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100억 원짜리 고철이 만든 결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조롱했던 기체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통신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영상, 음성, 데이터 모든 게 끊김없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자전 대응 능력이었어요. 적의 재밍 시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야간 임무라서 적외선 카메라도 활용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해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질이 정말 뛰어났어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조종사들의 숙련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몸처럼 기체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약 6시간의 초계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여러 건의 의심스러운 신호를 탐지하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본부에 전달되었어요. 착륙 후 임무 브리핑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탐지한 목표물들이 모두 실제 함정이나 잠수함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였어요. 오탐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4천억 원짜리 최신기도 가끔 놓치는 걸 한국의 P3CK가 완벽하게 해낸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소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기체는 단순히 개조된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할 정도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P3CK는 정말로 기적 같은 존재였어요. 구형 플랫폼과 최신 기술의 완벽한 조합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구형 기체를 샀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플랫폼에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4천억 원과 100억 원의 대결에서 100억 원이 승리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P3CK 개발팀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개발팀장인 박 박사를 만났는데 의외로 젊은 여성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그분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박 박사가 들려준 개발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사내에서도 무모한 시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했어요. 40년 된 기체를 다시 하늘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와 그분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구조 분석과 피로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냈다고 합니다. 모든 부품을 하나씩 검증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어려웠던 건 시스템 통합이었다고 해요. 40년 전 기체에 최신 전자장비를 결합하는 게 정말 복잡했다고 합니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점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구형 기체의 넓은 내부 공간 덕분에 최신 장비들을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안정성도 큰 장점이었어요. P3 오라이온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였거든요. 박 박사는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철을 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바다를 지킬 새로운 눈과 귀를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철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 한 분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이 씨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레이더 시스템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이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팀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도전 정신이었어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늘 선진국에서 만든 무기를 사오기만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과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개발팀의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젊은 팀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P3CK 성공 비결은 기술보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도전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무기를 사오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박 박사와 이 씨 같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P3CK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라고 말이에요. 불굴의 의지와 창의적 사고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국제 전시회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지 2달 후 파리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매년 각국의 최신 무기 체계들이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한국 부스가 궁금했습니다. P3CK를 어떻게 홍보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전시회 첫날 아침 일찍 한국 부스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각국 대표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미국이나 유럽 부스에만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한국 부스 내부로 들어가니 P3CK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제 크기의 일부를 재현한 모형이었는데 정말 정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성능 브리핑이 시작되었는데 발표자는 제가 인터뷰했던 박 박사였어요.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P3CK의 특징과 성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비용 대비 성능 부분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천억 원 대비 100억 원의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 대표가 질문했어요. 정말로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자신있게 실제 시험 결과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에서 P3CK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확도와 신속성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영국 BAE 시스템즈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데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 에어버스 디펜스 대표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과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가 와서 일본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각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매 의사를 타진했어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폴란드 등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용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철이라고 조롱했던 한국의 P3CK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박 박사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길 이런 반응은 예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최신 장비는 성능이 좋지만 너무 비싸서 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P3CK가 바로 그 대안이 된 거였어요. 오후에는 제가 직접 연단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 한국의 P3CK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요청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고철 장난꾼이라 비웃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가 포기한 기체를 하늘의 무기로 바꿔냈다고 인정했어요. 제 고백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권위 있는 프랑스 전문가가 한국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언론들이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프랑스의 군사 항공 권위자가 한국을 극찬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파리 전시회에서의 저의 발언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한국 고철에서 첨단 무기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P3CK의 개발 과정과 성능을 자세히 소개했어요. BBC도 뒤를 이었습니다. 100억 원짜리 고철, 4천억 원 성능으로 부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을 집중 조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항공 개조 기술의 새로운 리더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유럽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독일의 슈피겔지도 특별 기획 기사를 냈어요. 아시아의 작은 용, 항공 강국으로 우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일본도 한국의 혁신적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아예 특집호를 발행했어요. 한국의 P3CK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서 미국 방산업계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조롱했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기존 관념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도 관련 기사를 냈어요. 서방의 오만함을 깨뜨린 동양의 지혜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환구시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창의적 사고가 기술 격차를 뛰어넘는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중국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공을 분석했습니다. 인도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도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기술 강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호주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개발도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베셀 신문은 아프리카도 할 수 있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의 사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의 글로부지도 비슷한 기사를 냈어요. 남미의 기술 혁신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콤파스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꿈이라는 특집을 실었어요. 한국처럼 창의적 사고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P3CK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반성도 깊어졌습니다.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 후의 모든 일들이 제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뀐 건 연구 철학이었어요. 더 이상 기존의 관념과 편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프랑스 국립항공우주대학에서도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항공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의 P3CK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연구협정을 체결했어요. 박 박사와도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 연구팀 전체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혁신적 사고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유럽에서도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의 P3CK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에요. 특히 나토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비용 효율적인 방산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거든요. 제가 쓴 책도 출간되었어요. 하늘에서 만난 기적, 한국이 가르쳐준 혁신의 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이 책이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에 감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책 출간 기념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P3CK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에서도 강연 요청이 많이 와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요청들을 최대한 수락하려고 노력해요. 한국의 혁신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연구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벽에 한국의 P3CK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연구에 막힐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초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요. 나는 평생 데이터만 믿었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넘어선 집념과 철학으로 세계를 바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P3CK는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한국이 폐비행기 무덤에서 만들어낸 기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기술 혁신의 리더로 인정합니다.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이에요. 폐비행기 무덤에서 날아오른 한국의 P3CK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한국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정신이 있는 한국의 미래는 무한히 밝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P3CK를 처음 고철이라고 조롱했던 순간부터 실제 성능을 목격하고 감탄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신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창의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박 박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고철을 산 게 아니라 한국 하늘을 지킬 새로운 눈과 귀를 만든 거라고 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한국 정신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4천억 원과 100억 원의 대결에서 100억 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 승부했던 거죠. 앞으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강조할 거예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말이죠. 한국의 P3CK처럼 예상치 못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격려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라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의 P3CK는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어요. 그때 파리 전시회에서 관심을 보였던 국가들이 실제로 도입을 결정했거든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폴란드에서 한국의 기술로 자국의 해상 초계기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롱했던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왔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역전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P3CK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폐비행기 무덤에서 시작된 한국의 도전이 결국 전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가능성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P3C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거죠. 그 꿈과 희망이 계속 이어져서 한국이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저도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폐비행기 무덤에서 날아오른 한국의 기적.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창의적 사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니까요.